자,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베팅의 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종목을 매수해야 할지 매도해야 할지 전문가들은 어떤 사인을 줄지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활기차게 월요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첫 번째 종목으로 고려아연을 보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고려아연 어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하지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대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고려아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아연이죠. 네, 우리나라 세계 시장 아연 재련 쪽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떤 국제 유가부터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다라는 관점 쪽에 포인트를 맞추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에 따른 흐름들이 영향을 받는데 또 최근에 이어졌던 2차 전지 관련된 동박 쪽으로 사업을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특히 동박 관련된 쪽에 준비를 잘해서 이쪽에 대한 밸류까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까지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럴 가능성까지 대비를 하면서 이에 따른 전략들을 삼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문제는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마 포인트를 잡게 되면은 이제 다시 원자재 가격들 특히 유가나 에너지부터 원자재 가격들이 다시 한번 주춤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또 꺾이겠죠. 그런 가격대 흐름들을 노려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고려아연 말씀드릴 때 상대적으로 영풍그룹주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이어졌던 영풍정밀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매수 가능권력으로 보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또 한일화학이라는 종목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산화아연 한 60% 정도를 국내 시장 점유율 차지하면서 1위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시장에서 관심은 높은 쪽에 한일화학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아직 실적은 확인이 좀 덜 됐습니다. 상반기 순이익 20억 나오는 거 가지고 지금 시총 한 900억 가까이 되는 거는 조금 설명이 좀 힘들지 않을까. 지나친 상승이다. 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한일화학은 일단 가격을 무조건 쫓아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고려아연도 매수 대응 괜찮지만 너무 많이 올랐던 부담감은 지울 수 없다. 네. 그럼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관망으로 보시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자재 가격들 밀리게 되면 그때 포인트를 한번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는 건 잠시 밀려도 추세적으로는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이세요? 원자재 가격보다 2차 전지 쪽이죠. 네, 준비 잘해서 동박 쪽이나 동박. 이 흐름이 예. 나오게 되면 그렇죠. 지금 관련된 밸류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때는 2차 전지 밸류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그의 변화를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아연 가격뿐만 아니라 동박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려아연 역시 굉장히 그 교집합들이 많죠. 네. 네, 매수의 대응으로 보되 네. 좀 눌린 목일 때 매수하자. 그러니까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사인을 주셨다라고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고려아연을 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추워지니까 여지없이 이런 종목이 나옵니다. 어떤 네.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매수 아니면 매도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매수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날씨 춥죠? 네. 아침에 이러고 나왔다가 참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네, 따뜻한 커피가 땡기는 계절. 네. 그러면 따뜻한 옷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더네이처 홀딩스가 또 오늘 부각받는 이유가 주말 사이에 백화점 혹시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갔습니다. 예, 집 앞에 현대백화점 갔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사람이 많습니까? 의류 쪽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네, 사람들이 참.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네. 이제 또 새 옷을 장만하고 싶은 여심이 폭발합니다. 딱 이맘때쯤요. 남심도 있던데요. 네, 의외로 남심도 있었던 예.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더네이처 홀딩스 관련돼서 서버가 다운됐다고 합니다. 주말 사이에.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인기가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런 뉴스도 하나 주가에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날씨 쪽과 함께 이제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생산기지 관련된 쪽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그동안에 좀 공급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됐던 뭐 중남이나 어떤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생산기지가 이제 확보된다라고 하게 되면 의류 쪽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의류 쪽을 볼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이제 OEM 쪽을 보느냐, 이런 브랜드 쪽을 갖고 있는 업체를 보느냐라고 하게 되면 브랜드 쪽은 충분히 FNF로 설명이 됐죠. 그만큼 브랜드를 갖추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모습들을 나왔는데 지금은 OEM, ODM 쪽도 같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만큼 미국 중심의 소비 시즌 이어가는데 이번에 소매 판매 지표 괜찮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소비 심리 꺾이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 소비 시즌의 기대감들 같이 이어졌을 때 이런 OEM, ODM 업체들 같이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이번에 보다 보니까 또 시몬느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더라고요. 이쪽이 핸드백 관련된 제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JS 코퍼레이션도 강세를 보이는 측면들은 있는데 그런 쪽 말고 그래도 물론 OEM 쪽이다 보니까 관심은 가되 그래도 OEM, ODM 쪽에서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추세 흐름들 맞춰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이제 백산 같은 경우도 합성 피혁이죠. 이쪽 같은 경우도 그래도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인데 이쪽에 대한 흐름들은 여전히 또 견조한 모습들. 물론 중국 쪽에서는 좀 흔들립니다. 하지만 글로벌 전반적으로도 여전히 어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나오는 단계 쪽에 신발도 좀 필요하겠죠. 밖에 나가려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도 바라보시되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한 33,000원대 부분까지 저항으로 좀 걸리는 상황들이긴 한데 여전히 의류 업종에 대한 시각들 하반기 쪽까지 강화된다라고 되면 한 단계 높이는 직전 고점대 한 36,000원대까지는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오히려 박스콘 하단부가 이탈될 때는 또 위험 관리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 종목뿐만 아니라 백산, 태평양물산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탑픽이십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 주가 위치상으로는 백산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하지만 살짝 OEM, ODM 쪽이 더 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세시럽도 괜찮은데 한세시럽 조금 좀 올랐고 하지만 덩치에 비해서 실적 회복세가 들어온다라고 되면 아마 3분기 실적 생각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있는 태평양물산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종목을 여쭤보면 그의 두세 배 종목을 더 얘기를 해주시니까 늘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어떤 배팅의 순간입니까? 마찬가지로 매수로 바라봐야 될 종목 같고요. 이 종목은 내년을 어떤 바라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듯이 스마트폰 카메라 쪽만 관련돼 있는 쪽보다 앞으로 성장은 전장 쪽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특히 현대 모비스로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에 대한 확대가 계속 눈에 띌 수 있겠다라는 쪽인데 게다가 이번에 공시가 난 걸 보다 보니까 지금 송도로 본사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번에 한국전자재료 쪽에서 430억 정도의 공장을 양수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커질 가능성을 대비해서 계속 설비 투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IT 관련된 쪽에서 부품 업체들 많이 빠지느라고 같이 좀 고생했지만 그러니까요. 좀 차별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는 어떤 전망에 비해서는 좀 아직까지 회복세가 좀 느린데 단기적으로 한 4만 지금 한 5,000원대, 6,000원대는 직전 고점대에 있다 보니까 물량이 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갭 부근 쪽을 약간 눌려가는 가격대쯤 쪽에서는 한번 대응이 가능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다시 한번 지난 고점대 여긴 한 5만 원대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만 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게 자동차 부품주잖아요. 네. 특히 대표님께서 자동차주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고 이제는 바닥권에서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역시 이 궤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빙고. 예. 네. 네. 자, MC넥스를 봤습니다. 이 종목은 함께 봐야 될 그런 부품주들은 혹시 없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그냥 가려고 그랬었는데 말씀드리면은 또 지금 예.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국 단자가 좀 눈에 띕니다. 혹시 또 해성 DS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장중에 좀 움직이다가 약간 주춤하는데 조만간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실적보다 한 단계 레벨업된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 만큼 해성 DS도 나쁘진 않겠지만 가격 부담이 조금 더 눈에 띄고요. 상대적으로 한국 단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 출하량 부진 때문에 주가에 대한 우려감 3분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바라봐서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한 이런 쇼티지 해결됐었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부품주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는 한국단자도 그 안에 포함돼야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중기적 시각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애니 능률을 살펴봅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그냥 매도입니다. 아, 매도요. 네. 애니 능률은 능률 영어사로 출발을 했는데 최근에는 윤씨, 파평윤씨? 네. 이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한때는 또 이제 능률 영어사와 함께 지금 이어지는 약간 이제 언택트 쪽이죠. 이쪽이 부각받으면서 뭐 전화 영어 뭐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렇게 높은 실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약간 너무 기대감이 더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정치 테마만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요즘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정치 테마가 왜 아직까지 인물 테마만 왔다 갔다 할까요? 예, 이게 저는 불만이고요. 정책이 아닌. 네, 예. 정책 테마는 나올 때가 이제 지금은 여당 쪽에서 후보 이제 탄생하셨고 예. 야당 쪽에서 이제 경선 통해서 이제 탄생하시면은 이 두 분이 격돌하겠죠. 그때 지금처럼 뭐 당적인 차원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 말고 주요 공약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공약들 나왔을 때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정책적인 테마가 이제 앞으로 한 빠르면 언제 마감이죠? 저 경선이? 야당 쪽이요? 아, 제가 요즘 체크를 못하고 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정치부 기자가 아니라서. 아, 예. 예. 저도 못한 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되면은 예. 그때쯤 돼서 또 정책 관련된 또 비교 분석과 함께 주가가 관련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자. 이런 인물 테마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보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NE 능률은 그렇다면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정책 이슈가 나오면 그것은 단순 테마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계속 시장을 이끌 그런 산업과 업종으로 좀 봐야겠죠. 저희 좀 네. 시간 되면 미리미리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